팔란티어는 이제 데이터를 활용해서 좀 데이터 사일로를 극복하는 솔루션을 메인으로 해서 시작한 회사인데, 아무래도 팔란티어가 지향하는 방향이나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100% 만족시켜줄 수가 힘들죠. 팔란티어가 AI를 짜줄게 하면서 구축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노하우를 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제 생각으로는 좀 자동차랑 비유를 하자면은 팔란티어는 폭스바겐 같은 회사고 포르쉐 같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래비티 벤처스 정주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또 미쓰릴의 조정현 대표님을 모시고 AI 시대에 제조 AI 어떻게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쓰릴이 제조 AI 회사잖아요. 안전 분야에서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압도적으로 미국 정부부터 시작해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기업이 바로 팔란티어거든요. 또 한국에서 이제 미국 주식하는 분들이 다 투자하는 게 또 팔란티어예요. 그래서 관심이 많은데 사실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팔란티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팔란티어는 이제 데이터를 활용해서 좀 데이터 사일로를 극복하는 솔루션을 메인으로 해서 시작한 회사인데, 지금 이제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조금 더 이게 고도화가 돼서 AI를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이고 기업에서 AI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회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핵심적인 단어가 저는 데이터 사일로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재무팀, 구매팀, 생산팀 정치적으로 네네. 서로 내외하잖아요. 난 너 싫어 막 이러면서 사내 정치를 어떻게 보면 해결해주는 AI, 또 이게 제조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서로 간에 소통 안 되는 문제들을 AI는 다 안다, AI니까 다 내놔라 하면 데이터를 내놓고 이런 변화를 만들어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렇다 보니까 팔란티어의 혁신이 거꾸로 너무 많은 보안을 침해하고 인권을 침해하고 어떤 기업의 기밀 문서를 너무 많이 공개하고 이런 어떤 우려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결국은 팔란티어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논리적으로 합당한 그런 보안 정책들이나 제품 구성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좀 다른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사용하는 고객들이 그러한 관점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보안이 높고 좋은 이제 서비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웬만하면은 자체적으로 다 구축하고 내재화 시키려고 하고 온프로미스라고 해서 모든 것들을 이제 자신들이 네트워크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 형태로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팔란티어가 지향하는 방향이나 가지고 있는 그런 내재적인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그런 것들을 100% 만족시켜줄 수가 힘들죠. 그리고 지원하기도 굉장히 까다롭고요. 근데 사실은 한국의 첨단 제조는 제조 노하우라고 하잖아요. 이게 막 특허를 내고 이러는 게 아니라 20년 짬밥 먹으신 분들이 이제 노하우야 이건데, 맞습니다. 팔란티어가 AI를 짜줄게 하면서 온프레미스, 아무리 이게 클라우드에 안 올라 있고 그냥 우리 폐쇄망에만 있다 하더라도 AI를 구축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노하우를 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팔란티어가 하려고 하는, 그리고 메인 핵심 비즈니스 자체가 데이터나 AI를 통한 인사이트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인사이트를 조금 더 정교하게, 더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구현하려면은 최대한 많은 데이터나 노하우를 연결을 시켜줘야지만 또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양날의 검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가 사실은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한국으로 진출하게 되면 너무나 많은 이제 두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보안을 100% 책임진다고 하지만은 이 구축하는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노하우나 하는 방식들을 하나하나 부분별로 AI한테 학습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미쓰릴 같은 K 팔란티어, 한국의 이제 팔란티어 같은 회사들이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한국의 팔란티어들은 어떤 좀 다른 전략을 취하면 더 좋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좀 자동차랑 비유를 하자면은 팔란티어는 폭스바겐 같은 회사고 저희들 같은 스타트업들은 포르쉐 같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대량으로 잘 움직이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이렇게 써라라고 제공을 하는데 고객이 니즈를 맞출 수 없는 측면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좀 많이 제한적이죠. 그쵸. 그렇지만은 포르쉐 같은 이런 차들은 아무래도 이제 맞춤형, 굉장히 커스터마이징을 많이 시키고 그리고 정교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고객이 가진 페인 포인트를 꽤 정확하게 정교하게 맞춤형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보안이나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AI를 쓰거나 데이터를 열었을 때 따라오는 그러한 불안감들은 충분히 팔란티어보다 더 강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정교한 커스터마이즈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네. 제가 미스릴 설치되어 있는 현장에서 좀 느꼈던 게 그거거든요. 작업자들의 안전을 모니터링을 하지만 또 한국에서 작업자분들의 또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분들의 얼굴은 또 비식별화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못된 행동은 파악을 하고 또 사생활은 보호해주고 네.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노력을 하시는데 맞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실제로 고객사들한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을 제안하면은 그때 어떠한 문제점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실제로 또 적용을 해보니까 네. 이러한 이슈들이 있어서 조금 더 추가적인 해결책을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들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은 당연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맞춤형으로 고객들이 보안이랑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AI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개인정보는 비식별을 시키고 AI는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형태로 서비스를 많이들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게 좀 한국의 팔란티어스러운 혁신의 좀 네네. 핵심적인 속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팔란티어가 당장 온다 하더라도 한국 규제를 따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혁신하는 것들을 따라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앞서 가신다고 하면 그런 선도적인 지위를 그 분야에서만큼은 가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제 우리나라의 규제가 지금 앞으로 계속 강화된단 말이죠. 특히 이제 중대재해 이런 거는 올해 와서 완전히 난리가 났죠. 네네. 뭐 천지개벽 되는 수준으로 뭐 잡아가겠다, 뭐 셧다운을 시키겠다. 결국은 이제 사람을 해치지 않는 이 제조 현장이 되라라는 방향인데 이런 규제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이 AI를 어떤 식으로 좀 활용을 하시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움직임이 중대재해가 굉장히 중요한 네. 그러한 화두이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접근법들이 있지만은 AI나 이런 첨단 기술을 통한 좀 더 근본적인 해결 역시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안전을 실제로 사람이 많이 투입돼서 뭐 판단을 하고 관리를 하고 이러는데 아무래도 실수도 많고 사람이 실제로 뭔가 판단하거나 하기에는 안전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거에서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모이고 굉장히 많은 판단이나 추론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을 AI가 지능적으로 다 탐지하고 자동화시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제 내년 후년에 뭐 미국에서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막 네네. 몇만 대씩 나오고 지금 유니트리 중국에서 뭐 800만 원이면 뭐 한 대 살 수 있다고 하는데 3년 5년 후에는 혹시라도 네. 정부에서 정책으로 너무 위험한 작업은 휴머노이드를 시켜라. 네. 그 법제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휴머노이드나 이런 드론을 활용한 네. 어떤 그 안전 현장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그런 솔루션도 좀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네, 염두를 하고 있고 네. 실제로 인공지능의 특성이 어떻게 보면 이런 로봇이나 아니면 이런 지능들에게 탑재되는 이렇게 보면 파운데이션 AI라고도 네. 하죠. 그런 것들을 경량화를 시켜서 저희들은 이제 카메라에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능 자체가 실제로 드론이나 로봇에 탑재되는 것과 동일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로봇이나 드론이 플랫폼이 추가됐을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델들을 바탕으로 이미 안전에 대한 데이터들이나 노하우는 많이 획득을 하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액션 플랜을 더 이제 로봇에 맞춰서 짠다든지 네. 이러한 것들을 개선을 해서 바로바로 현장에 적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앞으로 바뀔 미래를 좀 준비를 하면서 기술 스택을 좀 쌓아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네. 앞으로 세상도 빠르게 변하고 기술도 변하고 네. 이런 어떤 기술이 변함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도 변하는 그런 네. 상황에 또 미스릴도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네. 또 팔란티어도 어떻게 변화할지를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